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요일은 월요일도 아니고 바로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다소 누적된 피로 때문에 피곤하실 텐데요. 그래도 그 말은 오늘만 잘 버티면 행복도가 더 높은 주말이 다가온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조금만 더 힘내셔서 힘찬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증시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의 가장 큰 이슈로 꼽히고 있는 것 바로 한국 시간 12일 밤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 역시나 이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다소 혼조세 를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좀 해주면서 지수를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700선을 지켜줬는데요. 특히나 전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등 이 대표주들이 상승세로 지수를 좀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역시나 이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를 유지해줬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1%가 넘게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앞둔 CPI, 이 기대만큼이나 낙관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이러한 지난밤 미국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상승 출발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는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14% 상승하면서 2,36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을 지나가지만 그래도 700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내 포트와 내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리스크관리팀, 피해보상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시장이 이름표가 떨어졌네요. 자, 어제는 미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CPI 지수 경계감을 앞두고도 인플레이션이 소폭 줄어들. 그래서 지금 CPI 지수는 그냥 미국의 예상치, 경제 발표하기 전에 항상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6.0 나왔는데 이번에 5.7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웃긴 게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호재가 돼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상만큼 떨어지면 이게 또 악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예상보다 더 떨어지면 이게 일단 그렇게 하면 호재를 받아들여요. 예상보다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예상대로 떨어졌다 해도 뭐 호재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예상만큼만 떨어지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재료 소멸이 돼가지고 그냥 거꾸로 시장이 흔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때서 시장 흔들릴 거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어쨌든 5.7로 예상을 한다니까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 기술주들도 잘 움직였고요. 기술주들하고 뭐 대부분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다우존스는 이제 2.4%만 올라가면 역사상 최고치로 다시 올라가요. 아닌가? 잠깐만 월봉으로 2.4%는 더 올라가야 되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고점은 2.4%밖에 안 남았고 한 8% 올라가야 되네요. 한 8% 올라가면 역사상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거고 2.4%는 전고점 돌파하는 건데 유럽 시장이 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면 미국 시장은 쉽게 안 떨어집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원래는 유럽이 미국 시장을 따라갔던 현상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유럽 시장이 더 잘 가고 미국 시장이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느낌인데 원래는 미국 시장이 세계 시장을 주도를 하고 유럽 시장이 따라가는 이게 그간 한 10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그래요. 요즘 들어서 유럽 시장은 그냥 뭐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마치 느낌이 유럽 시장이 올라가니까 미국 시장도 따라가는 느낌이지만 그러지는 않고요. 근데 유럽 시장이 저렇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종목들 흔들리는 것들을 보면은 이것도 웃겨요. 제가 지금 노란톡방 열어놨습니다.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가 노란톡방에 그저께 중국에서 그 단기 비자 우리나라 그 발급하는 거 중지하는 거 그거 이제 보복이냐 아니냐 뭐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어제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니 오늘은 또 그 기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중국인들의 발길이 또 끊어지나 뭐 이런 식의 기사 내용들이 나오냐 보니까 빠질 거면 어제 빠졌어야 되는 건데 왜냐면 이틀 전에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장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제가 장 끝나고 나서 그런 기사가 있길래 노란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그걸로 인해서 흔들릴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라고 올려드렸는데 그게 오늘 먹혀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떨어지는 거 기사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적혀져 있죠. 기사 제목이 뭐 이런 거죠. 이제 풀리나 했더니 중국 발길 다시 끊기자 화장품주 시들. 근데 글쎄요. 이걸로 계속 흔들까는 모르겠는데 어제까지 강했다라는 거는 조정받으면 또다시 언젠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쪽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다른 쪽이 움직이니까 이건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또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서 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로 가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5일선을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를 않을 거예요. 지금 2,400 여기를 코앞에 앞두고 있고 조정받게 되면은 뭐 이렇게 밀려도 뭐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안 빠지는데 잘 안 밀릴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5일선 정도는 오늘 버텨줄 거고 결국 이제 CPI 지수 발표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인데 그거만 잘 넘어가면은 다시 종목들은 갈놈들은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게 화장품이라든지 그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뭐 지금 여행주들, 뭐 항공주들 그동안 올라갔던 거, 그리고 그동안 좀 올라갔던 지금 IT 섹터도 잠깐 눌리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저쪽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화라든지 풍산 이게 다 방산주잖아요. 현대로템 이쪽 애들이 지금 빨갛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어제도 태양광 섹터들 은근히 움직이더니 오늘도 뭐 태양광 섹터들 순환매로 움직이는 것 같고 뭐 하여튼간 올라가는 애는 올라가요. 그리고 어제 의료 장비 쪽이라든지 제약주들도 중간 이상은 했고 근데 오늘도 플러스가 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건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먼저 갔던 애들이 살짝 눌리는 거고 안 갔던 애들이 움직이는 건데 계속 이런 식의 이제 순환매는 시장이 견고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패턴주, 바닥주 싹 다 움직일 수 있는 시장 맞고요. CPI 지수 발표 이거 끝나면은 또다시 시장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지 여기서 급락할 것 같아서 위험한 시장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어제까지도 수급이 계속 좋았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니까 예전처럼 4천억, 5천억, 뭐 1조 이렇게 못 들어옵니다. 오늘도 보면은 개인들이 452억밖에 못 써요, 아침부터. 예전 같았으면 벌써 한 지금쯤 한 1,000억 들어왔고 이따 1시간 뒤면 한 4천억 들어오고 그다음에 장 끝날 때 되면 막 8천억 들어오고 막 이랬었는데 심심할 때마다 못 들어요, 요즘에서는. 팔기 바쁘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겁먹었기 때문에 많이들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수는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외국인들은 이러다가 또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뀔 수 있는 장이라서 어쨌든 저는 시장을 아직까지는 견고하고 아직도 강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빼려면 유럽부터 박살내고 우리나라 시장도 빼자. 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 박살 안 나면 미국 시장 박살 안 나면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 전반에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만큼 흘러가 줄지 이 해당 이슈가 어떤 이슈로 좀 작용하게 될지는요. 오늘 밤 그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CMG제약 2,22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는데요. 1.4%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지난주에 A스토리 두 차례 만나봤는데요. 24,0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5,000원에는 아쉽게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금요일에 GKL 잡아주셨는데요. 15,000원의 매수가에도 미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확인해 보시면요. 월요일에 CMG제약 다시 한번 잡아주셨는데요. 2,220원의 매수가에서 1.4%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화요일에 잡아주셨던 CJ ENM 9만 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잡아주셨던 쇼박스 3,680원의 매수가에서 0.8%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66.2%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즈윅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뭐 지금 빠지고 있는 애들이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빠지는 거죠. 지금 IT 섹터도 그동안 많이 좀 반등을 줬으니까 많이는 아니고 걔네들 한 0.5% 정도 밀리는 거는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뭐 시장도 잠깐 밀리고 하니까 뭐 그래서 그냥 예의상 시장이 밀리니까 그냥 살짝 눌러주는 거지 최근에 바닥 대비 올라갔던 거 다 그거 반납하듯이 막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주들 지금 중국 그 단기 비자 우리나라 그 발급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저거 때문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 흔들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동안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조정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쪽에 엔터주하고 영상 콘텐츠도 과거에서는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확실히 뭐 중국 소비주였죠. 근데 지금 엔터주들부터 영상 콘텐츠가 꼭 중국인만 봅니까? 인도 사람은 안 봐요? 인도도 12억, 14억 이 정도 합니다. 중국보다 이제 세계 최고의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이제 인도예요, 인도. 중국하고 거의 비등비등한데 이게 지금 추이를 보면 인도가 이제 1위로 이제 치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점차적으로. 어쨌든 뭐 그렇다 해서 뭐 인도 사람이 많이 보니까 뭐 인도 관련주다 이거는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어쨌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우리나라 컨텐츠 막 사주고 막 난리를 치고 있지. 뭐 지금 중국에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뭐 중국 소비주에 엮여가지고 과거처럼 뭐 엔터주라든지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죽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연말장, 연초장.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그 유튜버들이 올해 영화 재미있는 거 뭐뭐뭐 나올던 건지 막 선전을 해주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재밌게 이게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저도 그걸 봤는데 올해 그래도 재밌는 영화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억은 나진 않지만 뭐 마블 영화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지금 마블 영화 저번에 뭐 하여튼간 시나리오가 이상했는지 아니면 주인공을 잘못 잡았는지 거의 망했다 싶한 지금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블 영화가 지금 인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인공호흡 해보겠다고 뭔가 지금 뭐 그런 영화들도 있고 그리고 범죄도시 뭐 3도 나오고 마동석 씨 나오고 해서 또 재밌게 또 지금 전번에 2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죠. 1,300만 명 갔나? 많이 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외에서도 뭐 재밌는 영화들 한 7개, 8개가 올해 계속 나올 거라고 막 그러는데 영화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제작하는 그 영상 컨텐츠 요즘에 여러분들 그 우영우서부터 해가지고 1,000원짜리 변호사 맞나요? 그거하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레몽레인에서 나왔던 뭐죠? 그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부터 해갖고 이게 다 소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웹툰에서 나왔던
그렇죠? 웹툰 나왔던. 그래서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인기도 많이 끌고 있고 그리고 과거보다 한 1, 2년 전보다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제 그 뭐 웨이브부터 해갖고 이런 이제 그 OTT 여러분들 많이들 보시죠? OTT 이런 이제 그 컨텐츠 그 드라마 올라오는 거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예전에서는 있잖아요. 뭐 한 달 되면은 뭐 2개 올라오나 1개 올라오나 거의 막 한 뭐 6개월에 뭐 2개 올라오나 막 드라마도 많이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요즘에 보면요. 저도 보니까 저는 뭐 티빙하고 뭐 웨이브하고 뭐 이제 넷플릭스하고 이러는데 딱 보면은 드라마가 계속 새로운 게 계속 올라와요. 예능서부터 해가지고 뭐 영화보다는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시리즈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제작사 회사들은 얘네들은 뭐 걔들은 뭐 그거 계속 지금 제작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뭐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위지역 스튜디오도 그거 관련주니까 올라간 게 없습니다. 좀 이따가 좀 차트 볼 텐데 그래서 지금 시장 조정받을 때 겁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올라갔던 거는 떨어지는 거 뭐 아니 바닥에서 30% 40% 50% 올라가는 애들은 한 2% 지금 2% 떨어져 2% 10%도 안 떨어지고요. 50% 올라가는데 2%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는 겁니까? 최근에 20% 올라가는 애들 0.5% 빠져요.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근데 지금 올라가지도 않은 애들은 떨어질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인 쇼박스를 보겠습니다. 자, 쇼박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강하게 끝나서 아침에 갭상승을 줬다가 지금 다시 중국 소비주도 밀려서 얘도 밀리는데 뭐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뭐 조금 밀리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0.8%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쇼박스는 여러분이 영화관 가면 거기서 이제 하여튼 쇼박스라고 이제 광고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브랜드인데 영화 제작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상 콘텐츠 아니어도 이걸 다 엔터주라 그러는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 그러는데 뭐 지금 올해 엔터주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제 이쪽 말고 방송, 무대 이쪽으로는 이제 하이브, YG엔터, SM JYP 이런 관련주가 있잖아요. 4대 기획사. 여기도 지금 신인 그룹들 지금 올해 계속 나오는데 뉴진스가 대박을 쳤죠. 뉴진스가 대박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세대 교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그런 그룹들이 계속 나올 거다.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리포터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그룹당 뭐 5천억 매출 뭐 이 정도를 이게 잡으면서 가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런 그룹들이 계속 나오면 제2의 BTS, 제2의 블랙핑크, 그리고 제2의 뉴진스 같은 이제 그룹들이 각 기획사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2팀, 3팀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 이슈를 밀어붙여 갖고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뉴스는 핑계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엔터주들이 강세를 올해 계속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오프닝과 함께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방송, 이런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그럼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 영상 콘텐츠가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영화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영화, 무대, 뭐 뮤지컬, 뭐 방송, 뭐 등등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할 수 있는 흐름이 지금 흐름들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뭔지는 그냥 기사를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엔터주들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 뭐 남자 그룹, 보이 그룹 7그룹인가, 여자 그룹 5그룹인가, 뭐가 이게 새로 또 나온다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좋은 리포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대감을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 뭐 하이브가 올라가면 뭐 완벽하게 얘네들이 같은 맥락에 있는 엔터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송, 무대 이쪽 또 움직이면 이쪽에 있는 영화 관련주 쪽도 그다음에 드라마 관련주 이런 애들도 같이 순환하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쇼박스 바닥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뭐 빠질 자리도 없죠. 뭐 많이 올라갔으면 여러분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하겠지만
뭐 지금 계속 떨어졌던 종목이라서 뭐 부담 없는 종목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위지윅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뭐 키다리 스튜디오도 있고 위지역 스튜디오도 있고 스튜디오가 뭐 이렇게 무슨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작하는 데요. 제작하는 데고.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이중바닥형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이쪽 애들이 좀 조정받다 싶으니까 조정받을 때 지금 정도 사면 돼요. 17,000 아까 450원이었는데 500원, 500원 정도 공략 가능하시고 패턴은 이렇게 이중바닥형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이렇게 튀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도 갈 때가 되면 한번 튈 거예요. 무슨 뭐 드라마가 대박을 치든. 근데 여러분들 보는 드라마 뭐 지금 뭐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웨이브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티빙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디즈니 플러스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외 다른 OTT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그거 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서 뭐 이슈가 나오는 거는 뭐가 먼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뭐 하나 대박 하나 잡으면 이렇게 튈 수 있는 그런 차트는 만들어져 있는데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고 아니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양봉이 나오거나 올라갈 때는 따라 붙어야 되죠, 그때는. 그래서 양봉 나오고 거래 실리면 따라 붙으면 되고요. 앞에 거래 실렸으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국 소비주, 엔터주들 최근까지도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얘네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어요.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은 그냥 바닥에서 잘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해서 오늘 위지윅 스튜디오를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위지윅 스튜디오 만나고 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영생 콘텐츠 관련 업종을 오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요즘의 흐름처럼 매수가가 크게 높지 않을 때 매수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수가는 17,5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노란톡방 열어놨는데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이제 세 자리 남았습니다. 열어놨는데 이제 세 자리 꽉 차면 들어온 사람은 선착순이죠. 뭐 그러면은 이게 노란톡방 만든 회사에서 이거는 1,500명이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1,497명이니까 세 자리 남았으니까 안 돌아진다고 막 방송국 전화해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화 상담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동국제강요 20%에 13,500원이요. 13,500원 20%. 그래요. 자,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동국제강부터 최근에 철강주들도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시장 분위기도 이전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얘도 시장 특성을 참 잘 따라가요. 네.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최고점을 친 게 2021년도 6월 달? 이때 최고점이고 본격적으로 빠진 건 8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얘도 올라가질 못하고 똑같이 시장이 떨어지니까 똑같이 떨어졌다가 이제 시장이 지금 코스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형 박스권을 만들고 있거든요. 코스피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코스피는 눌려도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유럽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 말이에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러면은 요 동국제강도 매수가까지는 일단 붙여놓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바닥에서 이
원래 이렇게 강하게 빨리 막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지금 바닥에서 벌써 20% 넘게 갔단 말이죠. 네. 26%나 올라갔네. 개별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1월 초부터 1월 3일부터 저점 찍더니 26%나 올라갔으니까 그동안 이제 물렸던 거를 생각을 해서 한 14,000원쯤에서는 수익에서 절반 이상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재접근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수급도 좋고 뭐 시장 흐름도 좋아서 14,000원 이상도 충분히 돌파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걔 욕심냈다가 14,000원 갔다가 다시 12,000원, 11,000원 내려가면 또 속상하니까 절반 이상 많이는 조금 더 많이 파는 부분들은 14,000원 근처에서 수익이 났을 때 좀 정리했다가 다시 싸게 사서 또 올라올 때도 매매하는 그런 반복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이번에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신기계고요. 한신기계.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8,620원에 20%요. 8,620원에 620. 20%. 얼마요? 몇 프로? 20%? 20%.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물타기 하신 건가요? 이거 작년 완전 10,000원 위에, 11,000원인가 10,000원 위에 그쯤에 물려가지고, 네. 추매해가지고 지금 단가를 낮춰놨는데도,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덜어내야 되는지. 자, 그러면 10,000원 위에 샀을 때서는 이거 그때 원전 테마 움직일 때 사신 거예요? 예, 예. 자, 최근에 이게 또 원전 테마 이슈로 간 것도 있는데 또 다른 테마에도 엮여 있더라고요. 근데 한신기가 이제는 대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요? 힘을 좀 못 받더라고요. 시원하게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좀 이슈가 있어도 작년 올라갈 때처럼 이제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동안 빠졌잖아요, 지금. 예. 최근에 이게 올라갈 때에서 이슈가 지금 뭐가 생겼냐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예, 예. 이 이슈가 지금 붙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상하게 기계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던데, 뭐 좀 물론 기계주들이 지금 뭐 대형주도 뭐 움직이지만, 근데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에 갖고 대형주가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좀 가벼운 쪽이 움직이는데, 얘가 근데 딱 사이즈가 딱 좋아요. 움직이기가. 네. 그래서 여기서 요 정도에서 팔기는 좀 아깝고 수익에서 잘 팔면 될 것 같거든요.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가다 말고 계속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팩토리가 공장이라는 얘기니까 이쪽 예. 이슈가 과거에도 있긴 있었어요. 한 10년 전, 15년 전. 근데 그 이후에서 거의 뭐 움직인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마는 형성되어 있는데 거의 움직인 거 본 적이 없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다 인공지능으로 다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인공지능 챗 GPT? 이게 또 이제 막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무슨 뭐 케어 로봇도 나온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걸로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를 막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막 36조 정도 뭐 이게 평가가 돼 있다. 뭐 등등 돼 갖고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막 이슈가 되는데 거기에 덤이 돼 가지고 그 스마트 공장 해 가지고 이제 사람을 안 쓰고 모든 공장들이 이제 다 일을 이제 로봇으로 시키겠다 이런 거죠. 뭐 느낌이 이제. 예. 그러니까 미래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오너 입장으로는 기업의 입장,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현대차 이런 모든 재벌 그룹들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쪽으로 볼 거예요. 데모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 기계를 사면 다 비용 처리가 되고 한 번 사면은 고장 나면은 또 사면은 비용 처리되고. 그렇죠? 식비 안 줘도 되고 월급 안 줘도 되고 하여튼간 그래서 이쪽 스마트 팩토리 이슈가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수익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갖고 가세요. 아, 그냥 오늘 뭐 조금 비중 덜어낼 팔지 필요도 말고 없고요. 그냥 수익 날 때까지 그냥 갖고 가셨다가 수익이 나면 어차피 오늘 팔 거였는데 수익 나면은 못 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수익 날 때 파세요. 근데 팔고 나서 10,000원 이상 올라갔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아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니, 원래 오늘 팔라 그러니까 그랬는데 수익에서
올라오면은 잘 팔고 다시 네. 또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21,950원에 비중은 20%. 자, 차트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한 번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하락 N자로 조정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내려왔죠. 한번 조정받고 반등 주고 또 내려왔고. 그러면 2만 원, 뭐 세게 내려오면 19,000원. 하여튼 2만 원 아니면 19,000원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 주면 22,000원을 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에서는 팔 수가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진 않을 거고 더 갈 걸로 예상을 하는 거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갖고 있어서 다시 갈 때 되면 한 23,000원, 24,000원 요쯤 갔을 때 물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아직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그냥 겁먹지 말고 흔들어도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위즈윅 스튜디오 매수가로는 17,5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17,550원 지나갑니다. 시장의 흐름과 함께 매수 포인트까지 확인해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수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째 매물을 좀 덜어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매수로 전환을 해줬고요. 이렇게 각각 458억 원, 329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기관 투자자 홀로 729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코스닥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1,386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392억 원, 929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장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양대 지수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09% 상승하면서 2,36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9% 하락하면서 709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은 이정수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 조금 눌러서 그렇지 뭐 그렇게 크게 빠지려는 뭐 수급이 꼬였거나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종목들도 급등한 애들은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막 급락하고 싶어서 안달난 시장이 아니고 테마 장세, 개별 종목 장세, 뭐 이런 애들이 급등하고 싶어서 난리난 장세예요. 폭등하고 싶어서 난리난 장사라고요. 시장이 아니고 종목들이. 자, 몇 가지 종목을 잠깐 보게 되면 지금 급등해 있는 것들, 물론 이거 사란 얘기는 아닌데 이게 하락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매일 이렇게 막 20, 30개씩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볼 수는 없고, 자, 수산 INT. 이런 종목이 있는지는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냥 수산이 이 INT 그냥 급등해 있길래 그냥 여기 검색식에 급등주 검색해보니까 나오길래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봐봐요. 2년 동안 아주 징글징글징글하게 아주 왼수 같은 종목이죠. 맨날 떨어졌던 종목인데 어제까지. 이게 지금 상패를 나가려고 그러나 이게 맨날 떨어지고 막 마이너스 70%, 80%. 그러니까 징글징글했던 종목인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갔죠. 이게 바로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배열로 1년, 2년 이렇게 쾌쾌 묵어놨던 종목들이 올라가라고 매일같이 바라고 막 빌고 막 그랬던 작년 1월 달서부터 빌고 재작년부터 빌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제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소원도 없겠다고 막 그랬던 종목이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신기하게 1월 달 연초에 움직이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1월 현상이 원래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역배열을 만든 다음에 1월 달, 2월 달에 그래서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움직여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얘뿐만 아니라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1월 4일서부터 해서 계속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튀는데 하여튼 요즘에 그냥 유행 패턴입니다. 센트럴 모텍도 상한가를 갔네요. 센트럴 모텍.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이것도 쭉 빠져 있다가 바닥에서 움직이죠. 바닥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얘도 똑같은 그런 이제 흐름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바닥에서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마이너스 60% 막 마이너스 돼 있고 2달 전에 물린 사람들은 마이너스 지금 36% 마이너스 돼 있고 근데 오늘 한 방에 이 정도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지금. KCS도 11% 지금 급등하죠. SDM, 태영광 16% 급등하죠. 유니온 커뮤니티 이것도 14% 급등하죠. 세노텍 16% 급등하죠. 제넥신 이거는 제약주인데 이것도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였던 그건데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움직이는 거 오랜만에 보거든요. 이게 2년 전인가 그때 상담 한번 하고 제넥신 자, 또 뭐가 안 먹히네요. 자, 제넥신. 자, 이거 봐봐요. 이것도 엄청 많이 빠졌다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양봉 나오고 10%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되게 많아요 지금. CS윈드, 코아스 다 10%씩 급등 나오고 있는데 CS 베어링 9% 급등, 동국 SC 보니까 풍력주들이 많이 움직이네요. 그리고 재룡전기는 033100. 자, 033100. 재룡전기. 근데 얘는 바닥주는 아니네요. 급등해서 봤는데 어쨌든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봐도 오늘은 좀 지지부진하죠. 어제처럼 막 1%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플러스네요. 그래도 빠지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지수가 어제처럼 1% 이상 급등을 하진 않지만 지금 종목들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순환매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사람이 피가 멈추면 죽죠. 물도 이렇게 사해, 뭔지 알죠? 이게 가둬져 있고 그러면은 죽어요, 물도.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순환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도 피가 돌아야 되고 주식시장도 순환매가 돌아야 그래야 살아있는 거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죽지 않았으니까 겁먹지 말고요. 많이 올라갔으면 좀 팔시면 되지만 많이 올라간 거 아니면 그냥 버텨도 될 만한 그런 장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일사료요. 한일사료 네, 6,500원에 30%요. 6,500원에 30%. 네. 얘도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이 정도까지 떨어졌고 뭐 어려운 구간은 이미 다 건너갔으니까 시장이 뭐 맨날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박스권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얘도 더 이상은 저점은 안 깨질 거니까 그렇다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주 그냥 맨날 안 올라가고 맨날 횡보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추가 매수하기도 두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갖고만 있으세요, 그냥. 없어질 회사도 아니고 네. 갖고만 있다 보면은 언젠가 또 이슈 만들어져 갖고 왜냐면은 앞에 거래량 보면 지금 누군가가 이거를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은 있어요. 그러면 얼마쯤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한 5년? 5년이요? 세력들은 5년, 10년도 생각하고 계획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야 2달 못 버티고 석 달 못 버티고 1년 못 가면 죽겠다 이러잖아요. 세력들은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5년, 10년을 바라보고 매집한 다음에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생각과 세력들의 생각이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누가 같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한 40도만 올라가도 죽을 것 같고 한 사람은 60도까지 잘 버텨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60도까지 버틴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엉덩이가 가벼워서 조금만 안 움직이면 다 던져버리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매집 흔적이 나오면 과거에서도 보면은 여기 봐봐. 여기서 매집한 거 한 4년 매집하고 한 번 움직인 거고 여기도 한 6년 매집한 거고 한 번 움직인 거예요. 5년 걸리죠. 지겹죠, 그렇죠? 그럼 한 5천 원까지만 갈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5년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생각을 길게 가져가라는 얘기. 어차피 움직일 건데 이게 올해 갈 거냐, 내년 갈 거냐, 아니면 징글징글 안 움직이면 5년 안에는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와요. 이렇게 바닥에서 500% 올라가는 게 5년 안에는 또 온다고요. 네. 500% 먹을 거면은 5년 기다리면 되는 거고, 뭐 수익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면은 뭐 잠깐 기다려 보면 이제 세력들이 올려주겠죠.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갖고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 자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항공 23,750원요. 대한항공 23,750원. 매수가는 오늘 사신 건가요? 어제? 한 며칠 됐어요. 한 3, 4일. 3, 4일 정도.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요. 비중은 25%. 자, 차트를 보면 대한항공하고 다른 항공주들하고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엄청 틀립니다. 예, 다른 애들은 75%, 50% 갔어요. 예, 한 달에 한 2달 걸렸나? 자, 진에어. 자, 진에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월 달이니까 이제 2달이라 칠게요, 그냥. 저점 대비 올라간 거는 얘는 한 43%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 티웨이 항공은 11월 저점 대비 한 2달 걸렸는데 한 91% 올라갔어요. 왜 이런 이제 차이가 나왔느냐? 똑같은 항공주인데 얘네들은 그동안 올라간 거 없이 맨날 떨어졌던 애들이고요. 대한항공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작년에 치고 최근에서도 고가에서만 놀았기 때문에 계속 고가에서만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다른 애들은 이렇게 떨어졌던 애들이고 얘는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뭐 이제 뭐 악재가 하나 나온 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잘 안 올 것 같으니까 단기 비자가 끊겼다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는데요. 뭐 그렇게 예절 같았으면 그런 얘기 나왔으면 항공주들 막 20% 떨어질 텐데 이 정도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떨어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럼 조만간에 또 반등 줄 거예요, 이것도. 한 25,000원? 단기적으로 한 2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얘보다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항공주들이 더 잘 갈 것 같아요. 아, 이유는 음, 그쪽에 있는 거는 벌써 바닥 대비 90%, 50%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이 안 나가죠. 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개인들 1,300만 명 지금 주식 투자자 있는데 항공주 노리는 사람 한 200만 명 있다 치면은 199만 명은 다 만약에 대한항공만 공략을 할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1만 명은 말 안 듣고 고점 있는 공략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건들지 않은 거를 공략을 하는 사람들. 왜 건드리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는 안 올라갔고 이런 애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못 공략하는 거죠. 근데 항상 심리를 거꾸로 가는데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TA항공을 고점에 있는 걸 이걸 사는 게 좋다는 건 아니고 이걸 조정받으면 얘네들로 다시 공략하는 게 좋고요. 대한항공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사는 거는 좋은데 안 내려오면은 다른 애들을 다시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이거는 25,000원에서 26,000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달 정도 더 들고 있겠냐고요? 네, 뭐 2달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조만간에 25,000원 가면은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넷마블. 게임주들도 최근에 움직임들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NFT가 망가져 버려갖고 좀 불안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은근슬쩍 그래도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서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54,538원 수익이네요. 더 가져가 보세요. 6만 원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고요. 얘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많이 빠졌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은근슬쩍 살살살살살 올라가니까 6만 원 넘어갈 때 그냥 다시 한 번 더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애경산업. 자, 지금 중국 소비주 화장품 이쪽에 지금 오늘 한 2% 정도 빠지는데 얘가 좀 더 빠지는 것 같네요. 자, 화장품주들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일 많이 빠지는 애가 아우딘
퓨처스 13% 빠지고 나머지들은 2%대, 애경산업만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경우인데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죠. 뭐 24,000원. 옛날에 사신 거네요. 지금 사신 게 아니고. 24,000원이면은 재작년 2021년도 고점에서 물린 건데 자, 한번 상승 들어줬다가 이제 60일선, 21선 정배열로 돌렸죠. 한번 정배열로 돌리면 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는 흐름도 나옵니다. 근데 야, 이거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간 건데 100% 넘었잖아 이거. 바닥에서 100% 정도 올라갔으면은 105% 올라갔으면은 사실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한번 손절할 고민도 해볼 만한데 마이너스 10%까지 줄어들었을 때 그냥 손절을 한번 해볼 만도 했었는데 다음에 올라오면 다시 또 결정 지으세요. 10% 안쪽에서 손절을 한번 했다가 다시 할 건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수익까지 한번 가져갈 건지. 물론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잖아요. 애경산업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애들도 아니고 그 네임밸류가 있는 화장품 회사니까 뭐 애경산업이 뭐 화장품만 팝니까? 뭐 치약도 팔고 여러 가지 팔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서는 수익으로 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고요. 삼성물산 127,000원에 20%. 일단 건설 경기라든지 뭐 경기에 대해를 얘기하면은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급락하고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죠. 그러면은 개인들은 겁먹어서 싹 다 던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기관과 외국인들만 들고 있다 보면 되는데 주식은 뉴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의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들고 있느냐 이걸로 가는 건데 시장이 폭락하면 뭐 빠지겠죠. 근데 시장이 폭락을 안 하죠. 그러면 얘도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그 뭐 중동 쪽에서 뭐 사우디든 두바이든 뭐 이런 이제 수주 얘기들도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 125,0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49,560원에 10% 마이너스 36%. 그냥 갖고 가야죠.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예전부터 샀던 거입니다. 샀던 거 물려서 그대로 갖고 있는데 언젠가는 얘도 역배열이 돼가지고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갈 건데 한 4만 원쯤 오면은 질문 다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없어질 회사는 아닌 것 같으니까 괜찮습니다.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시장이 오늘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환매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닥에 있는 것들 갖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전히 만만한 쪽은 제약주가 맞고요. 중국 소비주도 조정받으면 살 것도 많고 하여튼 떠 있는 것들만 오늘은 공략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PI 지수 오늘 밤에 발표가 나오는데 그거 끝나면 또 순환매 시장 또 흐름들 또 괜찮아질 거니까 하여튼 오늘 양호한 흐름 속에서 일단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소통을 원하신다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결혼이 생길 시에 바로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문자 주시면 바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리스크관리팀, 피해보상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요새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